잡곡밥에 넣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가장 흔하게 식탁에 올리는 메뉴입니다. 흰 쌀밥에 비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씹기가 불편함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계량해 드시는 잡곡밥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잡곡은 매일 먹는 것이 좋을지, 쌀과 얼만큼 혼합해야 좋을지,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막연하게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습관처럼 잡곡밥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집중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던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잡곡밥이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는지,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건강학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 시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알짜배기 정보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흰 쌀밥이 귀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잡곡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은 체내에서 소화를 지연시킴으로써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인체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에 탁월합니다. 또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인체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섭취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이기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잡곡밥은 쌀에 비해 꼭꼭 씹어 삼켜야 합니다. 저작 활동은 뇌로 향하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기에 적당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섭취함으로써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들게 하고 내 신체에 맞는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어 다이어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잡곡밥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온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잡곡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잡곡과 혼합하여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곡물 중의 하나입니다. 또 현미의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곡류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체내 칼륨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근육 약화를 불러와 심할 경우 마비가 올 수 있으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 더 나아가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이 무기비소는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비소는 다행히 도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기에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무기비소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 다음 현미 양의 6배 가량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그러면 현미에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됩니다. 현미를 불릴 때 쓴 물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려주세요. 최적의 비율은
현미 3대, 백미 5대, 찹쌀 2 비율이며 섭취 시 소화에 불편함이 있다면 현미의 비율을 줄이고 백미의 비율을 늘려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잡곡은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합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해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또한 풍부해집니다.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특히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보리는 뇌의 인지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입니다. 때문에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증세를 겪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보리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관리가 잘못된 보리가 아깝다는 이유로 그냥 섭취하게 되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류는 보관할 때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잡곡은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콩은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합니다.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검정콩에는 흥미로운 성분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검은콩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콩의 과다 섭취로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고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 또한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잡곡 3가지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먹었거나 쌀밥을 전혀 혼합하지 않고 100% 잡곡으로만 밥을 지어 먹을 때 극대화됩니다.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셈입니다. 식이섬유는 대체로 장내의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도 함께 배출시키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되고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 1 정도로 잡곡의 비율을 낮게 잡아 밥을 지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빨아당겨 팽창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아지는 날은 그에 비례하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계절별 추천 곡류에 대해서 정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봄철에는 루틴 성분이 함유된 메밀과 수용성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한 조를 활용하시면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녹두와 식이섬유, 아미노산이 풍부한 율무를 조합하여 활용하시면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가을에는 막 추수된 햅쌀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장으로 변비를 해소시켜보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팥과 수수를 활용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해보세요. 흔히들 잡곡밥은 많은 가지수의 잡곡을 넣으면 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각각의 잡곡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양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쌀을 포함한 3가지에서 5가지의 잡곡을 섞어서 쌀칠 때 잡곡 3의 비율로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의 요점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1. 잡곡은 쌀을 포함한 3가지에서 5가지를 섞어서 쌀칠 때 잡곡삼의 비율로 섭취할 것. 2. 잡곡은 한 종류만 너무 장기간 섭취하지 말 것. 3. 모든 곡류는 보관할 때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할 것. 4. 현미.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섭취에 주의할 것. 현미를 충분히 씻어주고 현미 양의 6배의 양의 물에 2시간가량 담궈 두었다가 물은 버리고 물을 새로 받아 밥을 지어 섭취할 것. 5. 보리. 오래되었거나 보관이 잘못된 보리는 미련 없이 폐기할 것. 6. 검정콩. 유방암 환자의 경우 검정콩 섭취에 주의할 것. 빈혈 환자의 경우 검정콩 과다 섭취에 주의할 것.